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브이로그의 찐입니다. 네, 오늘은 화이자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화이자를 지금 맞은 지 약 2주차가 좀 넘었고요. 저의 이제 화이자 1차 접종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파선염의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저처럼 임파선염 부작용이 나타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그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되게 주관적인 후기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 거는 노쇼 선착순으로 티켓팅하는 게 돼가지고 됐고요. 그 당일날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당일날에 맞았을 때는 식욕이 좀 돋았고, 그래서 이제 밥을 많이 먹고 집에 도착하니까 한 4, 5시? 그 정도 되니까 열이 살짝 오른 느낌이랑 그리고 팔이 저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약을 먹은 다음에 잤는데 새벽에 토를 할 것 같은 느낌이랑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나서 그 약이 걸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내내 토를 하고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이제 근육통이 전체적으로 와서 출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주에는 출근을 안 하기는 조금 그래서 회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해 집으로 갔습니다. 근육통이 심각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육통이 오고 나서 이제 또 잠을 잘 자니까 3, 4, 5 1차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서 운동을 조금 시작을 했고 그 운동을 시작했었을 때 저는 이제 무리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10,000보씩 걸었거든요. 그래서 10,000보씩 걷다 보니까 이게 좀 무리가 됐는지 월요일부터 근육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육통이 전체적으로 이틀 날 때 왔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6일차부터는 근육통이 전체적으로 오더니 아킬레스건 종아리 뒤쪽이 되게 땡기기 시작했어요. 출근해서는 회사에 거의 앉아있으니까 많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계단을 걷는데 조금 몸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이제 화수목은 제가 메가커피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물을 적게 먹고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전체적으로 근육통이 좀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또 조금 붓는 느낌은 났어요. 가면 갈수록 이 아래에서부터 느꼈던 근육통이 살짝씩 올라오더니만 등 뒷근육이랑 그 다음에 팔 위쪽 부분이 되게 뻐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잤나, 내가 잠을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근육통이 더 생긴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자세로 누웠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쪽 뒤랑 그 다음에 이쪽 등 근육이 되게 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이제 친구를 만나서 또 친구랑 같이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그때 또 무리가 되었는지 자고 일어났는데 쥐가 너무 심각하게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와서 그 축구 선수들 갑자기 다리 쥐나면은 다리 이렇게 막 펴가지고 마사지 해주잖아요. 그거를 한 5분 정도 하고 폼롤러로 계속 이제 스트레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풀렸는데 그 후로도 저는 이제 걷는 게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근육통이 왔다고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근육통이 왔다고 해도 왼쪽이 제일 심하게 났고 오른쪽은 그나마 그냥 괜찮은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로 걷고 이 다리에 의지해서 왼쪽을 이렇게 조금 비틀거리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고 나서 중간중간에 좀 많이 걷다 싶으면은 허벅지 안에 속에 멍이 든 것처럼 혈관이 꼬이는 느낌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이제 좀 쉬고 친구랑 놀다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게 2주차 때 13일 정도부터는 정말 등 근육이랑 이쪽 쇄골이 너무 뻐근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은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목 쪽에 있는 옆에 대동맥이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커피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이 감각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밥 안 먹고 커피만 엄청 진하게 드시는 분들이 여기 혈관이 뛰는 느낌이 나요. 혈관이 뛰는 느낌이 나면서 갑자기 또 끊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약간 죽음의 직전 징조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백신인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피곤함이랑 등 근육이랑 이쪽이 계속 뻐근한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실험을 해본 결과 숨을 크게 했는데 이쪽이 콕 찌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야즈 복용을 4개월 정도 했었는데 혈전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때도 먹고 나서 무조건 2시간 안에는 여기 흉통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백신 맞고도 흉통이 한 번 계속씩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목이 잠기고 따갑고 이쪽에 너무 붓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부었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1차 접종을 맞은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증상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보시라 하고 제 여기 임파선을 만지시더니 임파선이 부은 것 같으니 대학병원 감염내과로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챙겨야 하실 거는 처방전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챙기시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염내과로 갔고요. 이제 뭐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했는데 수치는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1차 접종을 맞은 곳에서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지금은 붓는 게 많이 나아졌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2차에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1차 때도 부작용이 이렇게 심하고 다른 분들 보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백신을 맞고 그 기저질환이 더 심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2차 부작용이 조금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은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염내과 선생님께 여쭤봐서 물어봤더니 근육통이 계속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보니까 임파선이 부었는데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수치도 지금 이상이 없으니 한 번 더 만약에 낫지 않으면 다시 와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다른 치료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다른 치료 같은 경우는 수액치료라고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액치료라는 것 자체도 수분을 넣는다는 거는 제가 물을 많이 적게 먹었다. 근육통이 발생됐었을 때 그 근육에 있는 그 노폐물 같은 거를 제거를 해주려면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이제 소변으로 그 노폐물들을 배출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제가 적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단 무리한 운동을 좀 했었기도 했고 잠도 많이 못 잤고 커피도 많이 먹었고 물을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수분의 흡수를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물도 적게 먹었으니 당연히 근육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 이제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임파선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파선을 한 번 더 검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백신을 맞고 나서 두통이 가라앉지 않거나 아니면 열이 너무 심하게 난다거나 임파선이 붓는 느낌이 드신다면 1차 접종을 맞은 병원으로 바로 가셔서 처방전이랑 소견서랑 대학병원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챙기고 대학병원을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커피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커피의 효과가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커피랑 술을 이제 안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아마 백신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몸의 수분이 체내에서 많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했을 때의 경우에서 합병증이 유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충분한 휴식 취하기. 운동 절대 하시지 마시고 안정 취하시고 왜 이제 백신을 맞고 다음날 병가 휴가를 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차 때는 이틀 정도의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꼭 내야 될 것 같은 휴가여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게 이틀날은 아프고 3, 4일날은 안 아프고 이렇게 잠복기가 문득문득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1차 접종 병원에 가시고 그 다음에 큰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제대로 정확한 검사를 맡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이제 생긴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이면은 어떤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3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서류 자체가 까다롭게 이제 절차를 요구하는 그런 부작용 지원금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근데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 인터넷을 봤는데 제대로 된 자료도 없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저도 검사를 더 맡아보고 2차에도 만약에 문제가 더 생기면은 그 지원금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차 접종 그 다음에 2차 후유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에 저랑 비슷한 임파선염 부작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